2022년 5월 31일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서 F-50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폴란드 국방부는 F-50 48대군에 대한 구매를 확정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F-50 구매 타진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F-50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아무도 낙관을 점칠 수는 없었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큰 쾌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서방의 우수한 전투기들을 놔두고 경공격기 수준인 F-50을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은 폴란드가 F-50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폴란드는 왜 F-50을 선택한 것인가?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공군의 미그 29기가 대한민국의 F-50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전격 발표를 하죠. 그 첫 번째 이유는 폴란드의 미그 29 전투기의 노후화에 있습니다. 어제 미그 29기가 기술적 결함으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나는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에게 그러한 위험한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그 29의 전투 능력과 그 가치는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의 기습으로 무너진 폴란드. 그러나 폴란드 공군은 자유 폴란드군의 일원으로 1940년 프랑스 방어작전에 참여했으나 프랑스의 항복으로 다시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고 1940년에서 47년에는 본고지를 영국으로 옮겨 영국 본토 항공전에 참가해서 승리를 이끈 큰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 1943년 소련이 나치 독일 치에 폴란드를 점령하고 이후 1955년 나토에 대응하기 위한 와르소팩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설립됨에 따라 이 기구의 중심 국가가 되죠. 당연히 폴란드 공군은 미그 15, 17 등의 2세대 미그기를 거쳐서 미그 19, 21 그리고 미그 23, 29가 그 대를 이어 전투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1984년에는 대지 공격용인 수호이 22가 대량으로 도입됩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붕괴되죠. 유럽 전역에서 군사력 축소의 기운에 발맞춰서 폴란드 역시 군사력을 축소하면서 다른 기종들을 도태시키고 미그 29 전투기와 수호이 22 전투기 위주의 전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운용 중이던 미그 21과 23 전투기마저 도태시키면서 생긴 공백 전력을 1995년 체코, 2004년 독일로부터 미그 29를 도입합니다만 이 중 14대 정도를 부품으로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미그 29기가 엔진의 추력과 기동성이 좋은 반면 휴먼 인터페이스 측면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모든 것이 스위치로 조작해야 되는 아날로그형이기 때문에 호타스로 조종에 편의를 주고 있는 F-16과 같은 서방 전투기와 비교를 할 때 아주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 29기는 초기형인 미그 29A 타입이죠. 북한도 미그 19A와 C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폴란드는 너무 노화된 기종을 사용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럽의 국가들이 자파드 20일 훈련이 끝나자마자 기습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에게 한 방 맞죠.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토의 최전선이자 러시아의 혈맹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입된다면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죠. 현재 유럽 제1의 경제 대국으로 실질적인 나토의 맹주라 할 수 있는 독일은 러시아와의 천연가스관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나토의 긴급자금을 통해 폴란드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에게 문제는 지금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전력이 적합할 것인가? 폴란드에게는 나토군과의 연합작전이 가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토의 군사교리는 아직도 공지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지전투, 에어랜드 배틀이란 1982년 나타난 미 육군의 야전교리로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기갑군을 상대하기 위한 유럽 전장의 전투교리입니다.
1976년 서독 방어를 위한 액티브 디펜스에서 전술핵을 활용한 인테그레이티드 배틀필드, 그리고 공중기동과 공중 강습 전력을 활용한 적진에서 전투를 한다는 익스텐디드 배틀필드까지 발전한 교리는 적 기갑군을 섬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공 전력으로 적을 수직으로 포위하고 항공기 정밀 유도 무기로 적 기계화 부대를 섬멸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작전술의 관점에서 폴란드 공군의 전투력은 현재 2개 비행단 총 6개 전투대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2비행단 소속의 3개 대대는 2002년부터 도입된 F-16으로 현재 블록 50+를 운용 중이에요. 제1비행단의 경우에는 2개 미그 29대대 그리고 1개의 수호이 22대대를 운용 중에 있어서 실질적인 폴란드 공군의 주력은 2비행단의 3개의 F-16대대로 볼 수 있죠. F-16의 경우 다목적 전투기로서 방공과 대지 공격 능력이 모두 우수하나 미그 29와 수호이 22의 경우 대지 공격 능력이 지금 현저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나토군의 구교리에 따라 나토군의 공중우세 하에서 전선에서 활약할 전력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미그 29의 경우 공대지 능력이 빈약하고 나토군과의 연합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지 못해요.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 29에게 나토군의 에이왁스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와 비슷하죠. 바로 상호 운용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기종이 적합할 것인가? F-16을 운용 중인 폴란드 공군에게 당연히 그 첫 번째 우선순위는 F-16이죠. 사실 폴란드 공군 F-16 중 1개 대대는 나토의 신속대응군 전력으로 차출돼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지로 파견을 나가 있죠. 폴란드 본토 방어에는 정작 2개의 F-16 전력만 가용하기 때문에 F-16 전력 확충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죠. 그리고 단일 기종을 운용하게 되면 조종사 훈련 및 양성 기간,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은 F-35 생산과 F-16 업그레이드를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폴란드가 원하는 시간에 F-16 대수를 생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리하여 폴란드 공군 훈련기로 활약 중인 이탈리아 M346의 경공격기 버전이 우위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을 꼽은 이유 중 하나를 상호 운용성으로 들었어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상호 운용성, 나토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IFF라는 저가식별 장비와 링크 16 장착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 공군은 일찍부터 미국 공군과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저가식별 장비와 링크 16을 최신화하고 있죠. FA-50의 경우 KF-16보다도 먼저 링크 16을 장착해서 미공군이 연합작전 시에 KF-16보다 FA-50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링크 16을 통해 한미 간 전투기가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링크 16은 공중의 전투기들의 전술이 도그파이트라는 어쩌면 개개인의 백병전 수준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인 전력의 지휘와 통제가 가능한 작전의 영역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요인이 됩니다. 현재 나토 항공력의 주력은 미공군이라고 봐야죠. 미공군과의 연합작전이어서 지금 폴란드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죠. 조종사 양성 및 연계 능력. 이탈리아의 경공격기는 훈련기와의 연계가 가능해서 조종사 양성에 적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는 폴란드 주력 전투기가 F-16이라는 점을 간과한 해석입니다. FA-50은 작은 F-16이라 불릴 정도로 F-16과 비슷합니다. F-16을 벤치마킹해서 F-16을 생산한 록히드 마틴과 함께 생산하죠. 항공기 개통과 조종 시스템이 F-16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FA-50 계열인 T-50 항공기로 훈련을 받은 조종사의 경우 F-16 조종에 있어서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F-16이 주력이고 이 조종사를 양성해야 하는 폴란드. 그리고 미국 차세대 훈련기 경쟁에서 보잉에게 밀린 록히드 마틴, 보잉 737 맥스 사건으로의 손실, 거의 망할 위기에 처한 보잉을 밀어줄 수밖에 없었던 미국, 폴란드가 FA-50을 구입한다고 해서 록히드 마틴이 반대할 이유는 1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FA-50 블록2,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훈련은 고등과정일 경우 FA-50 그리고 TA-50으로 전술 입문 과정을 받고 그 다음에 전투기로 보임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전술 입문 과정에 사용되는 TA-50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업이 이전부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연합작전 능력과 F-16 전투기 조종사의 양성 문제, 그리고 시적절하게 맞아떨어진 한국공군 FA-50 블록2 사업 진행, FA-50의 성능 개량 가능성, 그리고 진행되고 있던 초도 생산분에 대한 폴란드의 양도, 이런 점들이 결정적으로 빠른 전력 증강을 원하는 폴란드의 구매를 이끌어내게 되죠. 이번에 발표된 48대 FA-50 3개 대대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 1개 대대 초도 생산부는 폴란드 조종사 교육과 양성을 위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인도될 전력은 다양한 기존의 무장과 더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장 또한 장착 가능한 버전으로 개발돼서 폴란드 공군 제1비행단 전력을 순차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쾌거 FA-50 수출, 그러나 FA-50 폴란드 수출을 위해서는 FA-50 단저형 개발, 타겟팅 파드, 에이사 레이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FA-50 폴란드 수출과 성능 개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항상 윙맨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녕.